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그렇게나 힘들어했던 무더위가 갑자기 사라지고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이럴 때에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우니 모든 분들이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척추 관련 통증을 치료하는 비수술적인 방법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들 계속해서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 환절기 호흡기 질환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환절기 호흡기 질환만큼 또 흔한 게 요새는 척추 질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는 척추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인데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적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병이고요. 네. 협착증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겪고 고생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런 통로들이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오른쪽에 있는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되는데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네.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는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칠해진 부분이 튀어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디스크인데요. 저 부위로 원래는 신경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고 증상이 유발이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한쪽 엉덩이와 다리가 당기고 아프고 해서 힘드는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원장님, 뭐 협착증이든 디스크든 어떤 분들은 좀 등 쪽이 아프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엉덩이 쪽, 심지어 다리 쪽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어디에 통증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등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그럼 이제 등이나 어디 허리에 문제가 있겠거니 하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느 딱 특정 부위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통증이 유발이 되면 어느 특정 부위를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유발이 같이 되면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유념해 주실 것은요.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 통증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에도 척추 문제일 수 있으니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리 쪽에 문제가 있어도 또 허리 쪽에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허리 통증이 있을 때도 치료를 받으실 때 치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면 바로 수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모든 질병들이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척추 질환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단계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기본이 되겠는데요. 네.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조기에 내원을 하시면 이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1단계 치료로도 증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2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방법에는 증식 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거듭거듭해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단계인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방법에는 고정술, 유압술 또는 인공디스크 치환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허리 아프시면은 약 드시고 뭐 물리치료 받아보시고 이런 거는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저희는 오늘 그 다음 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처음 살펴볼 치료법은 증식주사입니다.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거고 주사를 어느 정도 간격으로 맞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네. 척추 내에도 인대와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았을 때 제대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통증을 유발하고 만성화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고 이 염증성 반응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을 보다 탄탄하게 강화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한 달 간격으로 네.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10번 정도 치료를 받으시는 증식주사 치료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받아보면 좋은 치료일지 대상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다들 그러시겠지만 수술을 받지 않고 나의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이 증식주사 치료가 네.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1단계인 보존적인 치료를 거듭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신경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을 경험하셨거나 그 부작용이 걱정돼서 신경차단술을 꺼려하는 경우에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잘 지내시다가 증상이 재발하는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로 그 증상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경우들 저희가 살펴봤고요. 아마 증식주사가 여러분들이 여러 주사들을 많이 맞아보셨을 텐데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들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속의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고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약해져 있던 인대와 힘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통증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시간도 짧게 걸리고요.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고령이나 여러 지병을 가지신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뭐 필요한 대상부터 해서 특징들까지 짚어줬지만 주사 치료로 내 이 통증이 잡힐 수 있을까 아직도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실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의 사례도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중반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깨, 팔 저린 증상이 심하셨다고 이게 네, 목이 그렇습니다. 안 좋은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몇 달 전부터 왼쪽 어깨와 팔이 아프고 저리고 해서 고생을 하셨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잘 때 누워서 자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앉아서 밤을 지새야 했던 분입니다. 예, 1단계 치료들을 거듭받았지만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단계별 치료를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2단계인 증식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진 사례인데요. 주사 치료를 거듭하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더 완화되어서 6회 치료 종료 이후에 처음에 통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잠도 누워서 잘 주무시고 그렇게 많이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 목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독서의 계절을 맞아서 이 경추 질환을 치료했던 사례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7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양쪽 어깨와 팔 그리고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프고 저려서 힘들어하셨던 분인데요. 네.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 이제 경추 MRI가 되어 있는데 경추 4번과 5번 사이, 다음 주시면요. 5번과 6번 사이, 그리고 또 다음 주시면 6번과 7번 사이. 이 경추의 세 부위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증상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1단계 치료를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다 받았는데 아무리 받아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니 이제 수술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2단계 치료들이 꼭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증식주사 치료를 거듭 받으시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완화되어서 지금은 처음 통증이 한 10%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좋아진 상태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 좋아지신 사례들 만나봤고요. 아마 지금 TV를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목과 허리가 뻐근하고 손발이 찌릿찌릿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고민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